저희가 그 2시가 넘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당로 함께 걷기 행사를 함께하는 그 청문환 네트워크 정윤희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청문환 네트워크가 이 독서당로로 이전을 지난 7월 20일 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 계신 곳이 용산구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에 사회적 기업들이 좀 있는데 입주사들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저희 청문환 네트워크가 입주사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난 7월 20일 날에 입주를 했고요. 저희 그 김민주 대표님하고 아마 정윤희의 청문환 TV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랑 이제 방송도 같이 진행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독서당 관련해서 우리 김민주 대표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이제 논문도 썼고, 그리고 이제 북클럽 독서당을 한 3회 정도 이제 진행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또 우리 대표님께서 독서당길 걷기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그 청문학교 또 같이 오늘 행사를 같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이고 기쁩니다. 네. 오늘 행사는 이제 2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2시 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걸을 때 합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 김민주 대표님으로부터 독서당과 독서당로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통해서 우리 김민주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2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걷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료 시간은 오후 5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자료집을 좀 드렸는데 오늘 독서당과 관련된 자료이고요. 김민주 대표님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 책문화 네트워크가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인데 지금 책문화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기후환경 생태스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자료들을 같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해 주시고 시간 되실 때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민주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익숙한 얼굴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오셨지만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다른 분들이 막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걸으면서 제가 뭐 설명도 하고 뭐 여러 관련되는 유적지 그런 거를 다 찍어서 라이브로 지금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독서당로 걷기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그 전부를 제가 뭐 시간상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제가 대충 어느 정도 오늘 걷는 것의 컨셉 그리고 독서당로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독서당은 실제로 조선시대 때 건물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건물이 없이 세종 때 왜 우리가 예전 뭐 사가독서제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집현전 그 뭐 학자들이나 하여튼 이런 젊은 그 관료들 조선시대 때 그런 사람들을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휴가를 주는 거예요. 아주 짧게는 1개월, 뭐 길게는 뭐 6개월 그렇게 시간을 그 휴가를 주면서 이제 관련되는 책도 있고 그 책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다가 왕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정책적인 제안이죠. 그래서 그 이율곡이 이제 여기 동호 독서당에서 한 3개월 있으면서 그 동호문답이라는 책도 썼어요. 제가 그 실제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책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한자로 다 적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이제 했는데 번역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왕한테 그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옛날 중국의 그런 사례들도 들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이거를 읽어야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잘하면 명군이지만 이제 잘못하면 혼군이라는 말 있잖아. 혼군. 세상을 혼미케 한다는 그런 혼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협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왕이 독단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신하들하고 어떻게 같이 해야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동호문답 우리가 뭐 그냥 그 책 제목만 옛날 그냥 듣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동호의 동호가 이 동호 독서당에서 이 이율곡이가 실제로 있으면서 거기서 책도 읽고 이 집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제안을 했다 이런 것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동호 독서당 지금 실제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성동구 거기에 실제로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더 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전에는 자기 집에서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공간에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하라고 했는데 집에서 하면 이제 좀 해이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절을 빌려가지고 뭐 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그 건물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그 사가 독서제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사가 독서제는 세종 그 초기에 1426년부터 시작을 했고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여러분이 좀 모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뽑은 것이 첫 번째 하고 나서 10년 후에 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 멤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성삼문, 박팽년, 이계, 유성원, 하위지, 신숙주, 신숙주는 사육신은 아니지만 최양, 정인지, 서거정, 강희맹 많이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멤버들이 다 이 사가독서제 독서당 멤버였다. 조선시대 통틀어서요 320명 뽑았어요. 독서당 그 멤버로.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 20대 아니면 30대 초반 정도 아주 젊은 관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게 됐고 이 사람들은 다 일단 문과 시험을 해가지고 통과한 사람들이 문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제 하나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5급 행정고시 있잖아요. 5급 이상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제 그 당시에 문과 과거라고 그랬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행정고시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고시도 되고 사법고시도 되고 하여튼 중요한 그런 시험들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절에서 하다가 이제 실제 건물로 했는데 처음에 절에서 한 이유는 조선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이 유교하고 절하고 좀 섞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절에서 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절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좀 어떤 건물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종, 그 다음에 중종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건물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할 거로는 이 조선시대 독서당이 실제로 5군데가 있었어요. 5군데. 진관사라고 여러분 은평구에 있는 절 아시죠? 그리고 또 장의사라고 종로구에 있는데 이제 거기는 절이었고요. 그리고 정업원은 거기는 이제 비구니들이 이제 살던 곳이었어요. 절인데 그래서 나중에 단종이 영월로 유배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이 이 정업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세 군데가 이제 실제로 절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강제 주변에 남호당과 동호당은 실제로 이제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남호당은 오래 이제 못 갔고요. 이 동호당이 제일 오래 갔는데 이게 75년간 운영이 됐어요. 근데 임진왜란때 불타가지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옛날 그런 건물은 아니고 여기에 동호 독서당이 있었다라는 표지석이 있고 또 성동구가 이제 건물에 이제 공공복합센터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5층을 동호당으로 이제 명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이따가 우리가 이제 거기를 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용산 쪽에 있는 남호당을 가는 게 아니고 이 성동구에 있는 동호당을 중심으로 간다. 그걸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독서당로라고 실제로 이름이 있는 그 길이고요. 이걸 1985년에 이제 만들었어요. 이 독서라는 말이 이제 리딩이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이런 말이 있나 봤더니
영국에 이제 레딩이라는 도시가 있긴 있어요. READING인데, 근데 그거는 뭐 읽는 거하고는 사실 관련 없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유례가 없는 그런 네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그 한남 아이파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길 따라 이제 걷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저 끝까지 이제 가는 게 원래는 이제 뭐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은 저 끝까지 갈 수는 없고 여기서 이 길 따라 1단계 쭉 갈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용산구의 이제 한남동이고 이쪽이 여기 일로 가면 이제 옥수동이거든요. 조금 더 가면 이제 금호동이고 네, 여기 이제 구체적인 이름과 관련되는 것은 이제 걸으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여기서 어린이 독서당 공원이라는 데를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한남동의 그 슈퍼리치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를 우리가 거쳐서 갈 거니까 여러분이 눈요기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 동호, 이 동호라는 거는 이제 한강이 있는데 이 서울 지역에 있는 한강을 이제 그 경강이라고 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강이다. 그런데 그거를 세 개로 나눠 가지고 동호, 용호, 용호는 이제 용산의 용이고 이게 이제 나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서강대 있는 쪽을 서강. 그래서 동강, 동호, 서호 그리고 용호 그렇게 이제 세 군데로 나눴는데 우리가 지금 옥수동이 한남동 걷는 데는 이제 용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강이고요. 이쪽에서 지금 강이 조금만 강인데 이게 중랑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데 옛날에 여기에 그 섬이 있었어요. 저자도라는 섬. 그래서 이게 거기서 사람들이 뭐그 닭종이라고 있죠. 저기 이렇게 인형 만들고 할 때 그런 닭종이 만드는 그런 이제 나무들도 이렇게 저기 여기다 재배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나중에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진 이유가 이 건너편이 그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 자재로 이 모래를 다 갖다 쓰는 바람에 이게 지금 땅 밑에 있어요. 수면 아래.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끔 이게 올라온대요 또. 그러다가 홍수나면 또 쓸려가고. 근데 하여튼 여기를 앞으로 저자도를 좀 더 뭐 이렇게 높여가지고 여기다가 섬을 다시 복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따가 우리가 여기 이제 달맞이 공원에서 지금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좋은 경관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가 용산구인데 용산구의 제일 동쪽이 한남동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 어린이 공원, 그 독서당이고요. 이따가 여기 가서 이 길 따라 쭉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유엔 빌리지라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 말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걸으면서 여기가 왜 유엔 빌리지라는 이름이 있었고 여기가 왜 슈퍼리치 그런 지역이 됐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한남동하고 이쪽 옥수동 이쪽에 그 독서당이라고 이름 붙은 공간들이 이제 몇 군데 생겼어요. 그게 최근 한 5년 6년 사이에 막 생겼어요. 그 전에는 이제 별로 무시하고 이름이 안 붙었는데 그래서 이 독서당 공원 또 금호동의 독서당 공원 그리고 옥수동의 구립 독서당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이제 됐죠. 그래서 더구나 이 성동구가 2015년부터 교육 특구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 혜택도 이제 지원도 많이 받고 또 유네스코 교육 도시 이런 걸로 또 이제 선정이 되고 그러면서 성동구가 그동안 한 7, 8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그 조금만 작은 도서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한 번씩 찾아가 봤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용산구 같은 데는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성동구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이제 가서 이 독서당 터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가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이 근처에 이제 다른 유적지들이 좀 있어요. 동빙고 터니, 뭐 쌍호점 터니, 뭐 두묵계 나루 터니
이제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걸으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건 이제 동호문답 얘기를 제가 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동호당에서 이울곡이 쓴 시가 있어요. 깊은 밤 호당에 앉아서. 이거는 여러분 설명할게 이따가 자료를 좀 더 보시고요. 이 진경산수와 독서당 계획도라는 것이 이제 이 그림인데 이게 지금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갔는데 이쪽에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여기인가? 하여튼 거기가 독서당을 보여주는 그런 그 포인트죠. 그리고 쌍무정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 때 조대비란 말 많이 들었죠. 조대비 그 대원군하고 같이 이제 그 권력을 나누면서 그 풍양조 씨의 이제 유명한 인물인데 이분이 태어난 곳이 쌍무정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쌍무정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그 공간으로 찾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2년 전에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공공복합 그 건물로 만들었는데 그 5층에다가 이 동호독서당을 이제 구현을 좀 했더라고요. 그리고 동호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 거기 주최 측에서 만들어가지고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따가 여러분이 눌러보면서 그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달맞이공 우리가 이제 약간 올라가서 보면 그 전망들이 이런 게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동쪽을 보면 이런 모습이고 롯데 그 타워가 있죠. 서쪽을 보면 이쪽이 있죠. 이거는 이제 동호대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이제 3호선 연결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는 이제 실제로 그 평생 학습관이라고 각 구마다 있잖아요. 그 성동구의 평생 그 학습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교육들, 인문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 모습입니다. 성황리에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걷다 보면 은봉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은봉산에 가면 또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 위에 정자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서울숲입니다. 서울숲. 여기가 이제 갈레리아 폴의 이제 이 건물이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가면 이제 이 성동구와 관련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설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여러분이 보시면 좋은데 오늘 하여튼 걷다가 상황 봐서 은봉산까지 갈지 아니면 은봉산으로 가려면 이제 조금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옆으로 그 한강변 따라서 걸어가면 은봉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때 상황을 봐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과거 독서당의 이제 의미와 한계,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 이런 거는 이제 정윤희 대표하고 제가 뭐 논문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봤던 건데. 하여튼 지금은 독서당이 이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평생 학습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과거에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조선시대 통틀어서 320명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니까 굉장히 좀 엘리트 중심, 관료 중심 이런 걸로 이제 돼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지식 문화를 이제 창달한다는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한다는 그런 좀 더 실용적인 목표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인문 교양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다른 그 구성 멤버들하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한번 걸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컬처 클럽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제가 이쪽 지역은 사실 제가 혼자로도 이렇게 많이 와보고 이런 길을 만들려면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한번 갔다가 놓친 것도 가서 보게 되고 어떤 그런 시행착오도 좀 거치기는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컬처 클럽 멤버들하고 같이 가서 아주 반갑습니다. 같이 그럼 걸어보실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다 같이 밖으로 나가셔가지고요. 네, 우리 김민주 대표님께서 이제 걸어가시는 동안에 이제 또 설명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예. 네네. 하나. 예. 우리 M자님은 네. 이어폰을 가지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폰 있어야 되고 뭐 저기 뭐야 M자를 누르면은 이거 저기 설명드리면은 송수희 씨 때문에 지금 패널을 다 맞.